자, 이거를 풀 건데,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걸 좀 가르쳐 보려고.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 자, 얘를 이제 그냥 그림으로 푸는 거야, 원래. 그림으로.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얘한테 4대 1000화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와. 이거는 되게 쉬워. 이건 이런 거야. 자,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지금 x축이야. 근데 봐봐. y값에다가,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y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하얀색 fx를 그렸을 때 x축보다 밑에 있는 녀석을, 자,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되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만약에 2차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2차 함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뭐 절대값을 씌우잖아.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잖아.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자, 얘는 그대로만 살려두고 밑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가르쳤니? 니네? 은지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진하해졌어? 피곤하니? 네. 너 이렇게 눈이 피곤해? 아니요. 쌍꺼풀 수술했니? 그런 거야? 아니야? 눈이 큰데 왜? 뭐가 무지? 미안합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너 지금 은지야. 봐봐. 그러니까 x축보다 밑에 있는 거를 이게 똑같이 대신 이게 끌어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두 번째 건 뭐냐면, 자,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 씌우는 게 있고, x랑 y에다가 둘 다 절대값 씌우는 게 있어. 이게.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를 니네가 이제 첫 번째 거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그냥 이것만 할까? 근데 한번 들어봐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뭐냐면 이렇게 외우면 돼. 봐봐. 얘는 지금 x에만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x 값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지. 그러면 x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을 y축 대칭시키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y에만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야. 그러면 y 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y가 0보다 큰 부분을 x축 대칭시키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는 x하고 y에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야? 일사분면이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x축, y축 원점 대칭시키는 거야. 근데 니네가 이제 이거 전부 다 배웠잖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다 배웠잖아. 도형의 이동할 때. 괜찮아? 빨리 적어봐. 이것만 적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번인데 1번이 제일 쉬워. x축 아래 부분은 x축 대칭시킨다. 근데 1번을 제일 많이 쓸 텐데 2번이랑 3번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x에만 절대값 기호를 붙였으니까 x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 반대되는 축으로 대칭시키는 거고, 3번은
y에만 절대값 기호를 붙였으니까 y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x축 대칭시키는 거야. 요거만 살짝 적어보세요. 그래프들을 좀 몇 개 그리면서 빨리 숙지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원래 이거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건데 이번 시험에 알고 있으면 좋아. 응. 근데 어차피 나중에 교과서에 나와요. 공통수학 2에 나와. 우리가 아직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안 했잖아요. 함수를 안 했는데 이걸 꼭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수능 출제 범위인데 주로 1번이랑 2번 위주로 많이 나오고 거의 90% 1번만 그릴 수 있으면 돼. 1번. 근데 규칙이 되게 쉬워. 아,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0보다 큰 부분을 반대되는 문자 축으로 대칭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2번하고 3번의 짬뽕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공통수학 2에서 함수할 때 다시 제대로 날을 잡고 진도 다 뺀 다음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걸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한번 이제 딱 적은 거야. 몇 개만 보여줄까? 일단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금방 외우실 수 있어. 금방 외울 수 있어. 자, 적었지? 이제 이런 거야. 1차 함수가 있는데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고 치자. 하얀색이 fx야. 하얀색이 y는 fx야. 근데 우리한테 x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걸 그려보라는 거야. 응. 그럼 봐봐. 이 그래프는 어디에 있어? 이거 두 번째잖아. 그치? 두 번째잖아. 그러면 봐봐. x에 지금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x가 그럼 얘는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y축 대칭시키는 거거든. 그럼 그려보면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얘들아, 그치?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리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다시. 원래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y에만 절대값 씌운 걸 그려볼게. 얘를 그려보래. 그러면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야.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이거잖아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마지막으로 자,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야. 네 번째 거 그려볼게. 네 번째 거. 자, 여기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지. 그지? 1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1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1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여기 있는 요 지금 1차 함수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얘는. 그지?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딱 넘기면 x 플러스 y는 2잖아요. 근데 봐봐. 파란색 그래프는 x에다 절대값 기호 씌우고 y에다 절대값 씌우기 이거야. 그지? 근데 봐봐. 선생님 저 뭐야 파란색 그래프는 원의 방정식 같은데요? 얘하고 우리가 뭐야 원의 방정식을 배웠잖아. 얘하고 모양이 비슷하지? 그지? 그럼 봐봐. 얘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게 이거지?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1 되고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원처럼.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그래프들은 아직 필요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 수에서 함수를 할 때 이 그래프를 다 그려서 계속 무한말을 합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안 되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루 날 잡고 제가 촬영을 해서 드릴게요. 아니면 옛날에 수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걸 한번 링크 시켜 드릴게. 봐봐. 이거를 어떤 애들은 어떻게 풀고 있냐면 물론 이제 그래프를 안 풀어도 돼. 얘를 보고서 x제곱 빼기 4x는 1하고 x제곱 빼기 4x는 마이너스 1 식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지? 그런데 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인데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이거의 두근이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은 4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밑에서는 두근의 합이 4고 아니죠. 감마하고 델타지. 감마 플러스 델타가 4고 감마 델타가 1이에요. 그지? 2차식이니까 딱 보자마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뽑아냈잖아.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요거 두 개를 통분하고 요거 두 개를 통분하다 보면 얘네 둘을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네 둘을 통분하면은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가 되죠. 델타가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대로. 그지? 이해샤. 이건 이제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인데 그림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x제곱 빼기 4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y는 1이 있어. 얘네 둘의 관계를 볼 건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운 거야 지금. 근데 니네가 여기 있는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리잖아. 이차함수. 그죠?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거든. 여기가 0이고 4거든.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그대로 걷어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지? 그죠? 그런데 y는 x제곱 빼기 4x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금 점이 2,4가 되잖아. 왜냐하면 여기가 2, 마이너스 4니까 그지? 이렇게 대칭되게 끌어올렸잖냐. 그지?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 이렇게 y는 1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 두 개는 이거고 요 그래프는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이 녀석이잖아요. 보이니?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를 감마라고 하고 여기를 델타라고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선대칭이잖아.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고 얘하고 얘도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나누기 2를 한 게 2고 감마 플러스 델타에서 나누기 2를 한 것도 2가 되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감마 플러스 델타도 4죠.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얘를 봤을 때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486번을 보세요. 별표.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좀 당황스러운 게, 오이씨, 뭐야.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애들이 뭐야, 멘붕이 되는 거야. 오이씨, 뭐지?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뽑아낼 수 있는 식은 4개지. 그죠?
첫 번째는 두근의 합은 4고 두근의 곱은 7이고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안 되지. 찬영아 또 뭘 생각해야 돼? 내가 4개라고 그랬잖아. 진솔아 나머지 두 개는 뭘 생각해야 돼? 담이야 뭘 생각해야 돼? 대입하는 그 불러보라고. A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플러스 7은 0 베타 제곱 빼기 4베타 플러스 7은 0 이렇게 4개를 뽑아내야 돼.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거가 눈에 거슬려? 알파의 제곱이 거슬리지 않냐? 그치?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알파의 제곱을 4알파 빼기 7로 바꿔야 돼.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거 대신 4알파 빼기 7 4알파가 되니까 4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7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있잖아요. 그치?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식을 더 복잡하게 줄 거야. 그 대신 알파랑 베타를 같이 집어넣어.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4개를 뽑아내가지고 식을 변형해야 돼. 응. 그 다음에는 뭐 딱히 490번 하나 풀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얘를 이거의 값을 구하래.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되게 복잡한데 다행인 건 뭐예요?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지. 알파랑 베타만 다르지. 그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만 다르니까 뭔가 식을 하나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식을 4개를 뽑아낼 수 있는데 분필 안 나오니? 분필 안 나오냐? 자 보시면 뭔가 자 여기서 알파를 집어넣은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1은 0을 가지고 먼저 이 안에 있는 식을 간단하게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럼 이제 보시면 알파의 4제곱 빼기 6알파 3 왜냐면 이쪽만 하면 이쪽은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자 9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가 있어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 이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가 1이니까 이 모양을 찾아야죠 해서 x 제곱으로 묶고 x 제곱 빼기 6알파 묶고 뭐 어머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지우야 뭐가 보여? 완전 제곱식이 보여? 대박.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이 보이면 대단한 거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지. 그지? 내가 줄친 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게 보여야죠. 이런 완전 제곱식은 계속 나를 괴롭히는구나.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의 제곱이죠. 서인아 괜찮아? 보여? 맞아?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게 1이잖아요. 그지? 괄호 안에 있는 게 1이니까 1 플러스 3알파가 되거든. 그러면 이쪽은 해보나 마나 1 플러스 3베타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3알파 플러스 1의 루트 빼기 3베타 플러스 1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거 전체를 제곱을 해야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실은 이 정도는 두렵진 않잖아. 요거 제곱하시면 3알파 플러스 1 요거 제곱하시면 3베타 플러스 1이고 빼기 2 곱하기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3알파 플러스 1 3베타 플러스 1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 있으면 이 정도씩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답을 구해야 될까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 여기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빼기 2 루트 9 알파 베타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있는 거 숫자 두 개 이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지? 또 이거 내가 계산하다가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해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야, 중간고사 볼 때 니네 이게 물론 부등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기억나지? 자, 물론 2차 부등식 할 때 배웠던 건데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랑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하고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 이거 기억나요? 첫 번째 이거 뭐야? 두 근 모두 양수. 두 번째 두 근 모두 음수. 근데 이제 물론 그 기말고사 때 2차 부등식 할 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또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이랑 다 같은 거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두 근 모두 다른 부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건 뭐야?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이거 기억나지?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네 번째, 두 근 모두 PQ 사이에 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한 판 쭉 다 조사하는 거. 기억나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그지? 두 근 모두 양수일 땐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커나갔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고 두 근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만 음수로 바뀌지.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것만 조사했던 거 기억나지? 그죠? 근데 물론 내지도 않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자 이것도 이제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자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두 근의 비가 2대 3일 때 모든 실수 m값의 곱을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자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니까 하나를 2알파 하나를 3알파라고만 하면 끝나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5알파고 여기서 두 근의 합은 5m 플러스 2고 그죠? 그러므로 알파는 m 플러스 2가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저거 두 개 곱하면 6알파 제곱인데 그거가 마이너스 6m이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 10방씩 풀 줄 알잖아. 그죠? 풀 수 있지? 안 풀어도 되지? 이거 못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면 되잖아. 이거 여기다가 여기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이니까 여기 알파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서 m 값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알파 구하면 되죠. 그럼 m 값이 어떻게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뭐 이거는 여기서 실수 m 값의 곱만 물어봤으니까 얘만 빨리 집어넣으면 m의 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4는 마이너스 m 되니까 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4인데 곱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4겠네. 근데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한 결과가 14로 나왔어. 그럼 안 되지. 왜냐면 m이 실수로 안 나오잖아. 얘는 허근 같잖아. 그죠?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 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를 때 실수 K를 구하래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 0이죠. 두근의 합이 0이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여기서 K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고, 근데 조건을 하나 더 생각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가 빵이니까 K 빼기 1, K 빼기 2가 되고, 여기가 이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하고 K 값이 2 두 개가 나오거든? 둘 다 답일까? 하연아, 그러면 무슨 조건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둘 중에 어느 게 답인지 어떻게 알아? 지우야,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답인지 알려면 무슨 조건을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 은지야, 어떤 조건, 어느 게 답이야? 둘 다 답인가? 알파 베타 곱한 게 그렇지. 그렇지. 알파, 베타 곱한 게 0보다 0보다 커냐, 작냐? 크죠? 작네. 은지야, 이게 두근의 곱인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0보다 크냐? 작아요. 그죠? 작죠? 그러면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지금은 니네가 대수롭지 않게 아유 저 새끼 뭐 뻔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는데 시험 볼 때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틀린다고요. 근데 이런 거 틀려오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k가 2분의 3보다 크니까 4분 이것만 되겠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들게 해야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 자, 얘는 그 다음 유형은 대표 문제를 풀어줘야 되나? 대표 문제 좀 너무 쉬운 것 같고 499번을 풀어줄게요. 499번. 이제 이런 조건들 주고서 니네한테 뭘 하라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자, 두 근의 절대값 씌운 게 3일 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값을 물어봤어요. 씨, 뭐 어떡하나. 자, A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있죠. 왜? 절대값 때문에 풀어주는 거죠. 절대값 때문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이 절대값이 눈에 거슬리니까 뭘 할 거야? 먼저 제곱해야 되잖아. 그럼 양변을 제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절대값의 성질에서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무조건 A의 제곱이죠. 이거는 뭐 절대 참이야. 무조건 A의 제곱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자 보세요. 얘는 이거를 제곱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인데 봐봐.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맞지? 그 이유가 뭐야? 음수의 제곱근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음수의 제곱근 때문에. 그럼 이게 9거든. 근데 A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돼. 알파하고 베타가.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 최악은 뭐야? 둘 다 음수가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부 붙여야 되잖아. 그치, 진솔아? 응. 그러면, 자,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A야. 그러면 두 군의 합은 양수인데, 뭐야, 이거? 두 군의 곱이 음수가 나올 수 있나? 야, 두 군의 합이 양수인데 두 군의 곱이 음수가 될 수가 있나? 이거 좀 문제 이상한데?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이상하다 내가 보기엔. 야, 두 개를 더한 게 양수인데 곱한 게 음수가 될 수가 있구나. 있겠네. 어떤 경우가 있냐? 알파가 뭐 5고 베타가 마이너스 3이면 두 개 더한 건 양수인데 두 개 곱한 건 음수잖아. 뭐야, 부호가 다르네. 그지? 근데 다행이다. 둘 다 음수는 아니잖아. 둘 다 음수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를 뱉어내야 되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9 빼기 2의 절대값 알파 베타로 그냥 예쁘게 나오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킨 거예요. 왜냐면 두 개가 부호가 다를 때는 그냥 잠깐, 두 개가 부호가 다르지.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이거 가만 있어봐. 두 개가 부호가 다르면 얘는 양수고 그대로 나오고 하나 음수니까 가만 있어보자. 이거를 붙일 때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로 나와야 되겠네. 잠깐만, 맞나? 오이씨, 헷갈려. 여기서 뭐 그렇게 안 풀었는데? 되게 단순하게 풀었네. 잠깐만.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지. 왜냐면 두 개가 부호가 다르잖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잠깐만. 왜 헷갈리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죠? 괜히 어렵게 생각했네. 자, 그러면 얘를 보시면 얘는 알파 플러스 하얀색은 이걸로 바뀌지. 그죠? 하얀색은 이걸로 바뀌고 노란색은 이거지. 그죠?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러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의 제곱이고, 자,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8 A가 되고 9가 이리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면 A 빼기 1, A 빼기 9는 0이고 이게 플러스인데 A가 양수라고 하였으니 스몰 a 값은 1이네. 따라오냐 지금? 스몰 a 값이 1이지.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5가 되지.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일로 오는 거 이해돼? 근데 실은 하나를 절대값을 벗겨내야 되겠구나. 절대값이 있어서 더 굉장히 헷갈리겠다. 왜냐면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니까 하나는 알파로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베타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래서 답은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또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물어봤어. 자, 이제 되게 복잡한 모양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제 하나씩 천천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일단 두근의 합은 2 곱하기 절대값 A고 두근의 곱은 스몰 a죠. 그지?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러면 얘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요거 두 개를 자 이렇게 묶을게요. 알파 베타로.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좀 무엇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 얘네 둘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남아있죠. 근데 알파 베타는 자연스럽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 얘를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면 너무 짜증이 나지만 해야 되겠네. 어쩔 수가 없네. 자 알파 베타가 A예요. 자 여기 A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빼기 2 곱하기 절대값 A야. 이렇게 뭐 어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식을 두 개를 갈 수는 없고 어쩔 수가 없네. 얘를 자 1 빼기 2 절대값 A의 제곱 자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은 2 알파 2A 알파 플러스 베타 A니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빼기 2 절대값 A야. 야 이게 절대값을 계속 달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한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경우를 나눠야 되겠다. 왜냐면 이 식을 정리하는 게 더 복잡할 것 같아. 이 식을 정리하는 게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자,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이거는 A 1 빼기 2A 더하기 1 빼기 2A의 제곱 빼기 2A 더하기 1 빼기 2A는 6이 되지. 어휴. 그러면 자, 요거는 4A 제곱 빼기 4A 플러스 1이고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고 이 앞에 있는 것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거든. 그럼 이걸 쫙 정리를 하면 2A의 제곱 빼기 7A 플러스 2다. 자, 치울게. 2A의 제곱 빼기 7A 플러스 2가 6이다. 그지? 그래서 6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빼기 4는 0이다. 그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2분의 7 나왔어. 2분의 7. 왜냐면 이거를 막 건드리면 더 짱날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는 A 값이 음수일 때 A 값이 음수가 되면 여기다 다 마이너스 부 붙여야 되잖아요. 1 더하기 2A가 되고 얘도 1 더하기 2A의 제곱이 되고 2A가 되고 1 더하기 2A는 6이 되지. 그지? 지금 이거를 정리하려면 짱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나눈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2A 지워주고 이게 4A 제곱이고 2A 제곱이니까 6A 제곱이고 4A고 A니까 5A.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는 6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 6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빼기 4는 0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 녀석들의 A 값들의 합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걸 다 더해보자. 2분의 7 빼기 6분의 5니까 6분의 21 빼기 6분의 5가 돼서 6분의 16. 그러면 답은 3분의 8이 보기에 있죠.
근데 이거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A의 부호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함부로 막 전개하지 말고 이 하얀 거 상태에서 경우를 나눠서 하시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껄끄러워.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하나 풀어줄까? 자, 대표 문제 이걸로 할까?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고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랑 베타고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래. 지금 봤더니 식을 4개를 뽑을 수 있고 문자도 4개죠. 근데 이런 거를 잘 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 봐봐. 1번에서 보시면 1번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식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식에서 자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고 두근의 곱은 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 뽑았어.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볼게. 자 이 녀석의 두근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인데 얘가 마이너스 b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니네가 이제 뭔가 차근차근 뭔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요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느긋하게 푸는데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탁 나오면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치? 식이 4개고 문자가 4개니까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잖아. 어디부터 해야 될까? 일단 A를 구해볼까? 자 보세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자 이거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2A야. A 그런데 A가 8이니까 A가 2분의 3이네요. 그지? A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그냥 집어넣을까? 자 이거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2A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빼기 4가 마이너스 B고 얘가 일로 가면 B는 4 빼기 2A고 그럼 A가 이거니까 2A는 3이겠네. 그러면 2A 자리에 3 집어넣으면 4 빼기 3이니까 1이어서 B는 1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2분의 5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이 문제는. 근데 이런 걸 낼 거야 선생님이. 반드시 하나를 내. 근데 이거는 지금 대표 문제라 그런지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었는데 요 유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작성 506번을 풀어주면 되겠다. 좀 복잡해 보이니까. 봐봐. 506번.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할 때 선생님이 자 맨날 최고차항이 이렇게 있고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 꼭 이거를 잘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지? 기억나지? 저기는 두근의 합자리에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곱자리에 알파 베타 들어가는 거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네 둘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선생님이 여기 지금 괄호에 있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밖에서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지?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 알고 있어. 근데 여기에 집어넣을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위에 있는 건데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야. 3이고 x제곱이고 여기다 두근의 합을 집어넣을 거고 두근의 곱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이제 이쪽이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근데 계산이 복잡하니까 밖에서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노란 거 두 개를 알고 있어. 얘네 두 개를 더할 거야. 그러면
1 빼기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빼기 베타분의 1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를 빨리 계산하는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자 이거 뒤에 곱해야지. 자 얘를 여기다 곱하니까 1 빼기 베타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노란색 플러스가 지금 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자 이거 두 개 곱하니까 얘를 여기다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 빼기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지? 이게 얘들아 계산이 만만치가 않아. 그지?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 위에 있는 식 이거 두 개를 봤을 때 아이고 자 2 빼기 헤헤 또 이렇게 만들었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딴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또 여기 뭐야 노란색도 따로 구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손이 의외로 손이 엄청 많이 가네 보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8이야. 그럼 이 자리에 8 들어가야 되지. 이 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고 이 자리에 빼기 2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고 2 빼기 요 노란색 자리에 8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게 뭐야 지금?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2네. 이제 이거 구한 거지. 두분의 합. 그지? 그지? 손 되게 많이 간다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고분. 자, 두근의 고분이 이제 두근의 고분. 얘하고 얘를 곱할 거잖아, 이렇게. 그지? 곱할 거니까, 야, 지금은 밑에 거 이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밑에 거 이거 두 개 곱한 거 하고 위에 두 개 곱한 것도 이렇게 한 큐에 이렇게 좀 빨리빨리 가야지.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죠.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2를 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플러스 2 집어넣고 1.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빼기 2 집어넣고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 이거 두 개 곱하면 3 x제곱 빼기 6x 얘네들이 곱하면 빼기 1은 0 이렇게 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방정식 쓰라 그랬을 때 등호랑 0 빼면 안 된다잉? 근데 쉬워 보이는데 되게 손이 많이 가요. 이런 계산들이 되게 복잡하잖아. 그지? 이걸 빨리빨리 하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글씨를 빨리 써야 돼. 응. 알았지? 자, 보십시다. 또. 자. 아이고. 또 이제 도형이야. 그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 P가 있어. 얘가 지름이야. 그럼 딱 니네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 소법칙 떠오르지, 소법칙. 소법칙이지. 왜?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여기 지금 직각이잖아. 그죠? 계속 나오지, 소법칙. 고3 때도 계속 나와, 소법칙은. 그런데 여기가 AB가 8이고 PH가 3이고 AH가 알파래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야.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베타야. 그 다음에 어디가? AB가 8이래. 아, 그러면 이거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 AB가 8이니까 두근의 합은 8이고요. 근데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냐? 두근의 곱은. 우인함. 아니, 우인이 된다. 서인함. 여기 pH의 길이가 이게 3이야. 서인함.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찬영이 뭐야? 9? 서인이가 낫네. 야, 여기서 찬영아, pH의 제곱은
AH 곱하기 BH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3의 제곱이니까 9죠. 이산이가 줘라도 천혜보다 낫네.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네, 아무튼 자 아유 힘들어. 근데 뭐야?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두고 들어가면 2차 방정식이 이거네. 그러면 이거네. 두분의 합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a죠. 근데 그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고 두분의 곱이 b거든요. 두분의 곱이 b인데 이거는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 여기 구했으니까 구할 수 있겠네. 그지? 그림만 요란하지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림 때문에 쫄지 마시라고요. 그림 때문에 쫄지 마시고 자 봐봐. 그렇지. 내가 말한 문제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문제. 이런 느낌의 문제. 자, 딱 시험에 나올 텐데 손이 많이 가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글을 살짝 줘요. 여기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빨리 푸는 연습을. 자, 봅시다. 1번에서 자, 두근의 합은 알파 빼기 1이죠. 두근의 합은 저기서 보면 아이고 2 빼기 스몰 a야. 자, 알파하고 a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b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서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베타 플러스 3이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b 빼기 2예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3베타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a야. 근데 얘를 틀림없이 풀 수 있거든? 풀 수 있는데 식이 4개고 문자가 4개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을 하는 거야. 시간이. 빨리 이거 풀어야지.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구해내야 되잖아. 아이 헷갈리네. 이것도 알파고 이것도 알파죠?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어머. 자 보세요. 여기에 여기서 b는 알파지. b가 알파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베타 더하기 3은 b가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빼기 2야. 그럼 얘가 일로 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죠. 그지? 그 다음 또 맞아? 아유 글씨가 비슷해서 헷갈리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구하면 되는데 아씨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건 없네. 그럼 또 어느 걸 풀어야 될까? b가 알파야. 아 헷갈리네. 뭐랑 뭘 풀어야 될까? 아유 귀찮구만. 일일이 푸는겨? 야, 이걸 푸는데? 자, 두분의 합. 문자를 먼저 통일하는 게 좋겠죠? 잘 안 보이네. 뭐 보이는 거 없습니까? 3베타 저거 3베타 이거야? 마이너스 1을 예. 저기 알파 마이너스 1 저쪽에 a 마이너스 a 대입하고 이거를 어디에요?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네 마이너스 a에 대입 마이너스 a에다가 연방 L 방정식
그럴까? 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얘를 일로 가면 A는 얘가 일로 가면 3 빼기 알파니까 여기는 A에다가 이걸 집어넣자는 거죠? 그러면 3베타는 알파 빼기 3이고 알파 빼기 3베타는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돼서 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4베타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마이너스 8 돼서 베타가 마이너스 2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베타는 알파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5였고 두 군의 곱은 6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구하면 P하고 Q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풀던 거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은 0되고 이거만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셔도 되죠. 그지? 근데 이 문제가 시험 볼 때 딱 나오면 생각보다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았지? 자, 보세요. 저도 지금 버벅거리잖아.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잘못 보고 푼 거. 자,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봐. 이런 문제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청 많이 풀었잖아. 그죠? 그럼 뭐야? 항상 똑바로 본 것만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보시면 x제곱 ax 아니다. 자, 준수하고 민지가 똑같은 2차 방정식을 봤어요. 똑같은 2차 방정식을 봤는데 준수하고 민지가 뭔가 하나씩 잘못 본 거야. 준수는 b를 잘못 봤어. 민지는 c를 잘못 봤어. 민지는 c를 잘못 봤어. 이 고등학교 때도 이 문제는 시험 문제 1순위야. 근데 준수는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거 두 개가 나왔고 민지는 이거 두 개가 나왔어. 근데 원래 똑바로 된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음수근을 구하래. 그럼 일단 얘네가 잘못 봤지만 잘못 본 방정식을 구할 때 여기 있는 이거를 쓰시면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얘를. 근데 둘 다 이제 아쉽게 최고차항은 뭔지 몰라. 그지? 최고차항은 뭔지 몰라. 그래서 준수가 잘못 본 거는 x제곱이고 얘네 둘을 더하면 4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얘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준수는 얘를 이걸로 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민지는 뭘로 본 거냐면 x제곱. 자, 얘네 둘을 곱했어. 아니, 둘을 더해.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4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4x가 될 거고. 얘네 둘을 곱하면 4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3이거든. 근데 얘는 b를 잘못 봤어. b를. 그러면 얘는 b를 잘못 봤으니까 이거는 잘못 봤고 얘는 똑바로 본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c를 잘못 봤고 얘는 똑바로 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똑바로 본 것만 집어넣을 건데 여기 a가 있으니까 애매하잖아 지금. 그러면 뭐냐면 a는 a인데 민지가 똑바로 본 게 플러스 b를 플러스 4a로 본 거야. b를 여기가 지금 더하기잖아요. 민지는 1차항을 똑바로 본 거니까 b를 플러스 4a로 본 거야. 그래서 b를 그럼 너는 b를 4a로 본 거구나. 그 다음에 준수는 상수항을 똑바로 봤으니까 c를 마이너스 12a로 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c 자리에 마이너스 12a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최고차항은 무조건 절대로 빵이 되지 않으니까 양변을 A로만 나누면 되잖아. 뭐 A로만 묶어도 되지만, 그지? 그 다음에
원래 2차 방정식 중에서 음수인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6이지. 그죠? 우리가 똑바로 본 것만 있는데 이게 최고창 A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 아, 얘는 잘못 봤으니까 B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똑바로 본 거니까 똑바로 본 거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알았지? 이것도 되게 잘 나오니까 꼭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꼭 반드시. 자, 그 다음에 512번. 자, 형광펜으로 줄을 치시고 반드시 나와. 근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셀을 푸신 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거 중학교 3학년 셀에 있잖아. 그지? 중3 셀에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엄청 잘 내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도 엄청 잘 내. 자, 봐봐. 잘못된 근해 공식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얘는 너네가 원래 근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봐봐. 근해 공식을 뭐 잘못 봤대. 그러면 뭐 잘못 보면 잘못 본 대로 그냥 잘못 봐서 이거 두 개를 얻었대. 그러면 그냥 얘가 그 잘못 본 근해 공식을 그대로 쓸게. 자, 두 근의 합은 자, 근해 공식에서 근해 공식을 저걸로 봤으니까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빼기 ac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 제곱 빼기 ac로 본 거야. 그치? 이게 지금 잘못 본 근해 공식을 그대로 쓰라 그랬지 내가. 그지? 이걸 그대로 쓰면은 자 얘하고 얘가 지워지잖아. 요거 두 개 더하면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잘못 본 근 두 개를 더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지? 그러면 어머 선생님 b를 a로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잘못 본 식을 그대로 쓰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실제로 더해봐. 알았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이거는 쓸 필요가 없잖아. 위에 있는 거 두 개 보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4a 제곱인데 얘하고 얘가 혈례분리수라서 합차 공식으로 이거 제곱하시면 b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ac가 되거든. 그럼 얘가 4a 제곱분의 ac인데 일단 무조건 a는 0이 아니니까 무조건 이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잘못 본 근해 공식으로 구한 저거 두 개를 곱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선생님 그러면 c를 마이너스 8a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풀 수 없는 이유가 A, B, C 문자가 많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A는 그대로 놓고 B 자리에 스몰 a를 집어넣고 C 자리에 마이너스 8a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눠도 아무 상관없어. 그죠? 근데 문제에서 원래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 답은 마이너스 8이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시면 답이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시험에 100% 나오는 유형이 이거지. 유형 17번, 유형 17번, 18번, 19번, 17, 18, 19 전부 다 100% 나옵니다. 100%.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보십시다. 자, 이제 일단 기본 문제부터 쭉 다 풀어드릴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봐봐. 2차 방정식에, 자, 2차 방정식에 fx가 있는데,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인 것만 알고 있는데, 이거의 두근의 합을 물어봤어. 근데 먼저, 자, 여기 이 줄친구
주친구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자 fx를 스몰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지? 내가 항상 이렇게 쓰라 그러잖아, 그렇지? 이거 주친구 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밑에다가 4x 빼기 3을 그대로 써. 이거 진짜 100% 나오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 x 대신 4x 빼기 3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에도 x 대신 4x 빼기 3을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럼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은 무조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빵 되는 거잖아, 근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은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고 4분의 베타 플러스 3인 거지. 오케이? 근데 이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라는 거잖아. 요거 두 개 더하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이거 동그라미 친 값이 여기 있네, 6으로. 그지? 여기다 6 집어넣어서 답은 3이에요. 오케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자, 두 번째. 자, 얘들아, fx는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에. 근데 얘를 보고서 니네가 무슨 식을 써야 되는 것 같아? 여기 있는 방정식이 없기는 한데 이 녀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을 요 x자리에다 찍어는 f-2는 빵인 거지. 그지?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물어봤어. 이거는 좀 쉬운데 하잖아, 하. 니네가 이거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야.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멋있게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f-2가 빵인 거 알고 있잖아. 여기는 10도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번에서는 f0이 0이야. 우리가 찾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f2는 0이야. 우리가 찾는 게 아니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0은 0이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오씨 얘가 우리가 찾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절대 틀리면 안 돼. 봐봐. 그럼 왠지 515번은 대표 문제랑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516번을 봅시다. 516번. 뭐야? fx를 안 줬어. fx를 안 줬어. fx를 안 줬는데 fx를 안 줬는데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이거 두 개를 주고서 이 녀석의 근을 물어봤어. 아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 어떻게 풀어야 돼? 몰라요. 자, 봐봐. 여기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소리는 이 알파랑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은 f 2 빼기 3 알파도 0이고 f 2 빼기 3 베타도 0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뭐야 우리가 이제 항상 풀던 문제는 fx를 줬는데 걔를 안 줬어. 그 대신 여기가 4x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응?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 근이 지금 여기서 요 4x가 이거 두 개면 되죠. 즉 4x가 그러니까 x 대신 4x 들어가 있는 거야. 2 빼기 3 알파고 또 하나는 4x가 2 빼기 3 베타야.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니까 x는 4분의 2 빼기 3알파 4분의 2 빼기 3베타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을 물어봤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해 줄 건데 이렇게 곱하면 16이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4 빼기 6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9 알파 베타야. 그러면 16분의 4 빼기 자, 두 군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6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3이야. 그럼 얘는 16분의 7로 답이 나와. 근데 이게 이제 풀이에 있는 풀이야. 응? 이해가 된 사람 이 별로 없을 거야. 그지? 봐봐. 우리가 공통수학 2를 함수 빼고 다 했잖아. 이게 지금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면 이걸로 외우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자 봐봐.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ft가 3t 플러스 4야. 응. 그러면 fy도 3y 플러스 4고 fx도 3x 플러스 4야. 어려운 사람 없지. 봐봐. fx가 3x 플러스 4야. 근데 니네가 이거는 할 줄 알아. fx 더하기 3은 뭐야? fx가 3x 더하기 3이면 fx 더하기 3은 뭐야? 여기는 x자리에 x 더하기 3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3x 더하기 3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3x 플러스 13이 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여기서 1로 내려오는 걸 할 줄 알거든. 근데 니네가 못하는 게 뭐야? fx 더하기 3이 3x 더하기 13일 때 이거일 때 fx를 구하세요 하면은 못해. 그치? 이제 그거를 지금 배워볼 거야. 봐봐. 여기서 불편한 게 x 더하기 3이야. 그러면 x 더하기 3을 내가 t라고 할게. 이제 요거를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그랬잖아. 그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거부터 가르치거든. 근데 그냥 지금 배워. 별로 안 어려워. 3x 더하기 3을 t로 만들어. 그러면 얘가 식이 바뀌지. 얘가 x 더하기 3 대신 t가 이렇게 들어가. 근데 얘가 지금 x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 x가 있잖아. 근데 얘가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x 대신 집어넣을 게 뭐야? x는 t 빼기 3이야. 그러면 여기는 x에다가 t 빼기 3을 집어넣게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3t 13에서 9 빼니까 플러스 4가 되지. 근데 아까 배웠잖아. ft가 3t 플러스 4면 fx는 3x 플러스 4지. 그지?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식을 보고서 위로 올라가는 거 배운 거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 두 번째 풀이가 더 복잡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 풀이에 있는 게 이해가 되면 간단한데 지금 하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이 녀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래. 그래? 그러면 f 2 빼기 3x를 최고차항이 a고 x제곱 이 녀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아무튼 여기 두 분의 합에 이게 들어가고 두 분의 곱에 이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편하니까 2 빼기 3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이제 ft가 되겠지. ft가 되고 얘는 스몰 a야. 근데 이제 x 자리에 집어넣을 게 필요하잖아. 근데 저 x 제곱 플러스 x 아니에요?
x제곱.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요. 그죠? 지가 맨날 두 군데 합할 때 마이너스라고 강조해놓고 지가 틀리네, 그지? 나처럼 틀리면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중간고사 볼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봐야 되고 전 대학도 나왔고 여러분들 아직 대학 안 나왔고 난 틀려도 돼. 난 틀려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은 인생이 파릇파릇하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미래죠.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냥 과거일 뿐. 과거야 과거. 자 이쪽으로 갑니다. 3x는 2 빼기 t가 되고요. x는 3분의 2 빼기 t야. 여기다 집어넣자고 여기다가. 그러면 요거를 제곱하니까 9 t 제곱 빼기 4t 플러스 4 더하기 자 통분할까? 9분의 위아래를 3 곱하면 6 빼기 t 빼기 통분할까? 9분의 3. 근데 이 두 번째 풀이가 더 복잡할 수도 있어. 그럼 a 9분의 자 이제 위에를 정리해 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10에서 3 빼니까 플러스 7이죠. 그지? 그럼 얘가 지금 ft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f4x를 구하면 여기는 t 자리에 4x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자 9분의 답이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t에다가 4x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4x 집어넣으면 16x 제곱이고 여기 있는 t에다가 4x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0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7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뭐야? 안돼. 이거 왜 다르게 나와? 선생님이 계산 틀린 데가 어딨냐? 아씨 안돼. 어디 틀렸는데? 두 번째. 이거야? 맞네. 이거야? 3t예요? 아 그러네요. 맞네. 예리하시네. 3t죠 이거. 아 그렇지. 여기가 7t가 돼야 되고 잠깐만 10에서 3 빼니까 7 맞고 28이지. 그렇지. 28 28이고 뒤에 틀린 거 없습니까? 28x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뭐야 이 녀석의 두분의 곱이죠. 그지? 두분의 곱이니까 a분의 9분의 16분의 9분의 7이지. 그지? 여기가 스몰 a가 있고 스몰 a가 있잖아 지금. 그러면 a랑 a 지워지고 9랑 9 지워지니까 16분의 7 똑같이 나오는 게 맞기는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납득은 되는데 계산이 복잡한지라. 오케이. 그죠?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오겠어? 방금 풀어준 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방금 풀어드린 문제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뭐야, 생각보다 못했네. 분하다. 자, 2차식의 인두분해까지만 하죠. 오늘 별로 못했지?
아, 2장밖에 못했어. 오늘 왜 2장밖에 못했지? 자, 519번. 하지 뭐, 따질까.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 꼭 나온다 그랬어, 이거. 오케이? 이 유형. 자, 이것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자,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 자. 이거는 뭐야?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러하다. 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앞에 2분의 1이니까 좀 불편하죠? 불편해서, 자, 2분의 1, x, 이렇게 놓을 거고, 저기는 괄호에다가 근의 공식 이용해서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0 불편한데? 이거 는 0인데, 이게 2분의 1이니까 불편하잖아. 그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이 녀석에서 근의 공식 때리면 되지. 그지? 근데 이거 근의 공식을 쓰면 a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네. 그지? 그럼 여기다가 1 플러스 i 1 빼기 i인데 2분의 1에 x 빼기 1 빼기 i x 빼기 1 플러스 i가 되고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죠. 니네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오케이. 한 개만 더 할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연습을 많이 했던 거니까. 자, 봐봐. 그러면 여기 522번까지, 안 되겠다. 네, 그냥 여기가 519번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유형은 좀 중요해서 이렇게 날림으로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